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추홀 시민로드 생태자원 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추홀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미추홀의 지난 시간에 그 인천의 하천 물줄기에 대한 얘기를 개략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미추홀의 승기천, 하객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인천의 하천들의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빨간색은 복개되어 있는 구간, 파란색은 열려 있는 구간이지만 중상류 부분은 대부분 복개가 되어 있는 게 인천의 하천의 특징이다. 인천은 특히 갯벌을 매립해서 도시를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하천들은 하상이 뻘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천은 아니지만 부평 얘기를 잠깐 하면 부평의 하천, 굴포천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인천의 하천 중에서도 굴포천을 보면은 한남정맥에서 대부분 다 지류들이 발원하지만 상류 구간, 그러니까 발원지하고 연결되는 곳은 거의 다 어떻습니까? 거의 100% 빨간색이죠. 결국 상류가 복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천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하천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인천은 하천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천으로 그러니까 미추홀로 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미추홀의 하천의 대표적인 하천은 승기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승기천 하류에 있는 남동유수지라고 하는 곳의 전경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9월 녹화할 때가 이제 9월 중인데 저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인공섬이 보이죠. 이게 좀 작게 보이는 게 먼저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몇 년 안 된 인공섬입니다. 바로 요 섬을 저어새 섬이라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저어새라고 하는 멸종위 기종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1강 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갯벌이었던 곳을 매립을 해서 공단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홍수 조절용으로 유수지를 만들었다. 도시에서 유수지는 되게 중요한 수면 공간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미추홀의 승기천이 결국에는 이 남동 유수지로 갔다가 송도 갯벌로 해서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보면 승기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설명이 쭉 있는데 승기천은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승기천도 상류가 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빨간 선이 지금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두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위쪽에 있는 구간이 본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빨간색 구간이 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하늘색, 파란색 라인이
승기천에 열린 구간이다. 저렇게 쭉 연결되다 보면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남동유수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미추홀의 상당 부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기천에 열린 구간은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가 되면서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 상류의 본류의 복개 구간의 상당 부분이 미추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추홀의 이 승기천의 특징은 승악산이라든가 문악산, 수봉산 등에서 물줄기가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물길이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물길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이 승기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인천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가장 큰 하천은 아라뱃길을 제외하고 굴포천이 가장 크지만 인천시청이 바로 이 남동구에 위치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꼭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천의 하천 정책에서 꼭 우선순위 1순위에 들어가는 하천이 바로 승기천이었습니다. 부평에 계신 분들은 굴포천이 제일 크기 때문에 굴포천부터 얘기를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인천 하천 정책에서 승기천은 꼭 맨 앞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중하류의 하천 살리기 사업이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상류는 이제 복개가 됐고 하류는 남동공단 등의 이제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갯골이었던 곳이 하천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복개가 된 구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기 3과 2, 1 여기가 이제 미추홀 구에 해당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바로 뭐냐 이쪽 부분이 상습 침수가 되는 뭐 상습이란 표현까지는 조금 그럴 과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쪽에 펌프장 9월 펌프장이 있어서 저지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서 해야만 침수가 안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쪽에 지금 미추홀 구간에 해당하는 1이라고 표시 대부분 요 구간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물이 모이는 구간이어서 인공적으로 펌핑을 해서 침수 예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그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니 이 조사는 취지가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하천의 복원을 할 때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울에서 청계천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천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한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인천녹슨연합하고 단국대학교하고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결국에는 하천을 드러내려면 그 지금 복개된 상부가 토지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 많은 경우 도로로 또 많은 경우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를 무엇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물길이 지나가는 공간에 대한 복개 구간 말고 바로 인접 지역의 토지는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토지의 상부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승기천의 본류 구간, 저희는 이제 미추홀이니까 본류 구간에 대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1구간이라고 하는 아까 이 구간이 바로 이 미추홀에 해당이 되는데 도로, 인주대로라고 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결국에는 그 본류에 복개된 구간에 저희가 당시에 이게 하천 물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당시에 이제 하수관망도와 예전의 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제 나름 추정했던 그 복개 구간이라고 했던 부분에 58% 거의 60% 이상이 바로 인주대로
구간이더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구간도 도로나 주차장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 뭐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미추홀의 승기천 구간은 대부분 복개가 돼서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로에, 그러니까 복개된 공간에 주차장이든 도로든 양쪽에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주택도 있고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을 텐데 근린생활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주변 지역을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세하게 좀 보시면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1구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지금 동양정 사거리라고 하는 승기 사거리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신기 사거리쯤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된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복개되어 있다. 이게 인주대로거든요. 인주대로 주간선도로. 이 구간이 과거에 물론 실제로 옛날 지도를 보면 요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물길이었다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의 물길이 없어지고 그 물길 흘렀던 공간이 도시가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썼던 물들이 나오는 하수도 역할을 겸하거든요. 도시에서는 하천의 물길이 하수도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이 지저분해지고 하다 보니까 덮어서 도로로 쓰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보면은 그 공간들이 도시를 만들면서 조금 물길이 사형이든 구불구불한 모습을 반듯반듯하게 펴서 도로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반듯한 도로 모양이 됐고 예전에 있던 물길의 형태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망도를 같이 보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주대로가 지금은 굴포천 라인이 굴포천이다. 승기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자골목 쪽으로 꺾어져서 예술회관 앞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은 했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 옆으로 해서 승기천이 열리는 구간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인천시에서 바로 인조대로 이 구간에 대한 복원 계획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제 지금 승악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보면은 수봉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이제 문학산이 있죠. 그럼 결국엔 이 언저리가 각각의 물길이 있었을 것이고, 뭐 하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물길이 있었을 것이고, 그 물길이 여기쯤에서 하나의 물길로 조금 더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물길을 형성을 해서 승기천을 이루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쭉 넘어가면서 지금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미추홀하고 이 승기천에서 보면은 이게 펌프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한다. 9월 배수 펌프장이 바로 이 승기천의 복개 구간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펌프장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좀 찍은 지가 꽤 됐는데 지금은 말끔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그 사진의 위쪽에 보면 지금 여기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광역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라고 표현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천 살리기를 위한 그 하나의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교육장으로서 승기천 옆에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풀이 자란 모습, 그러니까 이 사진에는 있지만 지금은 좀 정비가 된 걸로 최근에 제가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바로 하익천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승기천도 승기천이지만 하익천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하익천이라고 한 하천은 어디냐면 이
가장 대표적인 발원지를 이 문학산으로 봐야 되는데, 문학산 이 그 북쪽으로 문학 IC가 있는 지점인데, 이 언저리에서 발원을 해서 쭉 이렇게 빨간색은 지금 현재 복개가 돼서 도로로 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물길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비교적 저희가 그 2007년도에 이 복개하천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복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비교적 최근에 물길이 덮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용현학의 일블럭, 과거에 동양제철화학 부지였던 곳에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 안에 지금 물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물길이 거의 1km까지는 안 되고 한 800m 정도의 이 물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 갯골수로 또는 하객유수지라고도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합류가 돼서 지금 송도 북측 수로하고 만나서 이렇게 인천 앞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 부분이 골든하버라고 하는 국제여객 터미널, 새로 만들어진 국제여객 터미널. 그러니까 크루즈라든가 이런 국제여객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뭔 얘기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용영객골수로를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보면 결국에는 이 하객천은 용현 갯골수로를 만나서 바다로 흘러 들고 있다. 비록 여기에 지금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문이 하나 있긴 하지만 지금도 바닷물이 쭉 밀고 들어오면 이 관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현 갯골수로에 가면 얼마 전에 또 보도에 나왔는데, 저새라고 하는 멸종위기 새가 날아오고 있고, 뭐 많게는 한 30-40마리까지도 저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대략적으로 새가 한 15종 정도는 그냥 뭐 꼼꼼하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체로 봐도 한 그 정도는 관찰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문을 열었을 때 숭어 새끼, 동화라고 하는 그 숭어, 그 아기 숭어들이 쭉 이제 물 따라서 들어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지금 요 용현 갯골수로라고 하는 이 공간은 지금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미추홀구에 해당이 됩니다. 요만큼이 이렇게. 이쪽에 지금 건너편에 지금 이쪽은 행정구역상으로 중구고, 이쪽이 지금 그 행정구역상으로 미추홀구고, 이쪽은 행정구역상으로 연수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지금 요 지점, 커서가 있는 이 지점이 중구와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용현 갯골수로, 그러니까 공유수면입니다. 이 공간이 미추홀구의 행정구역으로서 미추홀 구민들이 여기 우리 땅이네, 라고 주장을 해도 되는 공간이다. 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누구 땅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 공간이 우리 미추홀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미추홀구도 바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현장을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용현 갯골수로 주목해야 되고, 그 용현 갯골수로 들어가는 지류가 바로 하객천이고, 그 하객천은 지금 현재도 열린 구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상류에 덮인 구간은 차치하고라도 이 열린 구간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또 여기에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이,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서의 물길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않다. 그거는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보면 이제 하객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양제철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는 인천을 대표한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이제 군산으로 이전을 해 갔고, 그 공장 부지를 도시개발하는 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하객천은 동양제철화학이 공업 활동을 시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갯벌이 매립돼서 만들어진 물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용형 객골수로 이제 뭐 하객 유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일부 매립을 하려고 계획이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기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뭐냐? 바로 동양제철화학이 공업 활동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환경 오염 물질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폐석회. 20년 전부터 이 폐석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토양, 공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장 가동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이 돼서 오염 정화를 했고 또 앞으로도 오염을 또 정화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석회 하부에 확인을 해보니 생활 폐기물이 또 묻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뭔 얘기냐면 여기는 이 하천을 복원하거나 뭐 할 때 이 폐석회 문제라든가 생활 폐기물 매립 문제라든가 토양 오염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하객천의 되게 중요한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문학산이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바로 바닷가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학산 능선을 따라서 적어도 24개의 미군의 유류 저장시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문건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건데 정확한 개수는 카운터가 안 되고 대략적으로 24개 정도, 뭐 주민들은 많게는 50개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류 저장시설이 있었고 그 유류 저장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밑줄에 하객동하고 연수구의 옥년동, 예전에는 학골, 옥골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유류의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 그래서 2020년에 문학산 오염이 정화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조사가 가능한, 정화가 가능한 부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미군 저유소에 의한 유류 오염이 주변에서 또 확인될 수도 있다. 주변 지역의 유류 오염에 대해서는 이 문학산 미군의 유류 저장시설하고의 연계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참고로 연수구긴 하지만 옥골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부지도 지금 이 유류에 의한 오염으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유류를 정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이제 두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용연 객골수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해양 친수 공간이다. 이제는 그냥 하나의 직선화된 물길만이 아니라 객골수로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양 친수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인선 부지가 지금은 수인선이 지하로 내려갔죠. 지하로 이제 전철이 연결됐는데 과거에는 협계열차로 해서 바로 이 미추홀구의 이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부지의 검토, 고민, 그 흔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객천 미추홀구의 이 공간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지금 글은 제가 지금 인터넷 신문에 인천의 하천이라고 하는 글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재하는 중에 하객천과 관련된 글을 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하객천은 참 방송국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 깊은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 송도로 쭉 연결됐던 송도로 갔던 수인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이 하객천 바로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극동방송의 선교사 사택 부지 썼던 그 건물들이 뮤지엄 파크라는 이름으로 아마 보존이 돼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건물들은 보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은 극동방송이라고 해서 극동 지역에 방송을 송출했던 시작 지점입니다. 또 하나 그 옆에 가면은 경인방송 ITV 사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그 건너편에 보면 교통방송, 교통방송, TVN 교통방송 사옥이 또 하객천 편에 있어요. 이거 참 재밌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송출하지만 극동지역,
뭐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러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방송을 송출하던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건 걸로 뭐냐 황해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던 곳이다라고 저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객천이라는 하천은 어떤 거냐면 바다로 향하던 공간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거에 지금의 이야기를 방송국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사옥이 남아있고 교통방송 사옥이 있고 경인방송 ITV 라디오이긴 하지만 그런 사옥이 바로 이 하객천 유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유의해서 재미있게 스토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몫은 미추홀 구민들이 공유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 사진이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극동방송 사옥입니다. 이게 뭐 어떤 게 어떤 거는 뭐 선교사들이 이게 왜냐면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인데 이 머물렀던 건물이라고도 하고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뮤지엄 파크로 이제 재탄생할 예정에 있는데 저는 미추홀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공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미추홀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오래된 건물에 포함되지 않을까. 뭐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한다. 바로 이 뒤편이 하객천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객천이 지금 이 뒤쪽은 덮여 있긴 하지만 그게 오픈이 되고 또 지금 열려 있는 공간이 자연 하천으로 친수 공간으로 잘 탈바꿈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와 연계해서 역사 문화와 자연 생태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그 동양제철화학의 공장이 있던 부지입니다. 지금은 싹 철거가 돼서 또 오염 정화까지 진행이 돼서 곧 아마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하객천을 덮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고민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사진이 겨울에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하객천 모습입니다. 꽤 규모가 있죠. 이 위쪽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바로 하객천과 용현 갯골수로를 구분하고 있는 관문이고요. 관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부에 있는 사진은 하객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아직은 이제 덮이진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수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변이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공간이고 또 생활 폐기물이 있고 그 위에 하부에 폐석회가 매립되어 있었고 또 토양 오염도 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사람이 입주해 살려면 깨끗하게 오염된 토양을 정화를 해야 되고 또 수질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하게 하객천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게 하천의 복원, 여기서 하천의 복원의 이 개념은 덮여 있는 거를 물기를 여는 개념도 있지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자연 생태적으로 조금 더 그 건강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거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단순한 물길 복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 복원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복원을 통해서 도시가 활력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진에서 가운데에 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남정맥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한강으로 들어가는 물과 서해로 바로 들어가는 물의 경계가 되는 한남정맥 라인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회색빛과 파란색 빛인 거죠. 이 파란색 부분들은 공장 지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색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에 지금 일부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논과 밭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쪽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빽빽하게 숨 쉴 공간이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분에서의 하천 복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 하천이 도시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비가 내리면, 여기 지금 중간에 이거 보이시죠? 예, 아마 스티로폼 박스 같은데요. 비가 내리면 온갖 쓰레기가 하천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이 또 하나는 그 예전에 하수도 정비가 안 됐을 때는 각 집에서 썼던 물들이 하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되게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길을 하천을 덮어서 상부는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고, 뭐 하부는 어떻게 하수도로 사용하면 되니까 일석이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과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서 하수도를 만들고 상부는 도로나 주차장으로 썼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는 바로 복개가 돼서 덮여 있어서 빗물이 침투하지 않고 또 도시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낮추고 하기 위한 부분에서 바로 하천의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덮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하천 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료는 굴포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 발표 전후로 해서 굴포천의 복원 계획이 추진이 되고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2007년도에 만들고 부평구청에서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2번 강의를 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여기서부터는. 자, 보시면 이 부평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 굴포천은 실핏줄처럼 도시에 활력을 주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부평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농업이 중심이었을 테니까 농업 중심의 부평에 되게 중요한 젖줄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공간이 어떻게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생활 기반이었던 곳이 이렇게 아파트가 덮이면서 사라져 버렸다. 또 하나의 공간은 이 하천은 어떤 공간이냐? 이렇게 지금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보면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할머니들이 빨래를 하던 공간. 그냥 단순히 빨래만 하던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서 어떻습니까? 수다를 떨겠죠, 수다를. 수다 떨면서 뭐 남편 흉도 보고 뭐 자식 자랑도 하고 뭐 이런 공간. 그게 바로 뭔 얘기냐? 공동체 이야기거든요. 공동체 이야기를 했던 공간. 그러니까 모이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커뮤니티 공간이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하천이 덮이면서 그런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학산문화원 같이 새롭게 건물을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일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자연적인 부분에서의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렇게 빨래터였던 공간이 도로가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하천의 복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사진도 보세요. 지금 이 사진들은 부평문화원 역사박물관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자, 보면 그 다리 밑에 아이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굴포천이 큰 하천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멱도 감고 고기도 잡고 했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추억이 부평이 고향이신 50이 넘은 분들에게는 이런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있겠냐. 물론 복원해서 물고기가 돌아오는 공간에 이제 그런 공간이 좀 생겨나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지금 굴포천에 하천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서 팔뚝만한 잉어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붕어, 낚시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일정 정도 낚시 못하는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멱을 감고 친구를 만나던 공간이 바로 하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런 공간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 이렇게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은 부평 구민들은 이미 했다.
그래서 그거를 복원의 방향으로 잡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고민은 승기천의 복원 계획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추홀 구민들도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굴포천하고 승기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굴포천 구간은 대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했었고, 그 복개 구간을. 근데 승기천은 도로입니다. 주간선도로예요. 이게 좀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승기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인주대로의 일부를 뜯어내게 되면 분명히 교통체증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통체증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무엇을 고민해야, 따지고 보면 주차장을, 그러니까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동 이용하는 공간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자료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과거에 청계 고가를 뜯어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자료인 거죠. 청계 고가를 뜯어낼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 청계 고가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 철거를 결정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형태로 얘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딱 알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네. 굳이 뭐 두 말 하면 잔소리겠죠. 네. 지금 청계천 가보시면 어떤 분은 그 청계천 뜯어내고 나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 청계천의 물길을 열었는 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도시에서의 물길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공간에서 찍은 작은 수로예요. 이 수로가 이게 있는 이유가 참 재밌는데, 여기의 도시에서는 프라이부르크는 그 프랑스의 환경 수도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사례, 네. 이런 공간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프라이부르크 제가 좀 이게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과거에는 이 물이 계속, 여기는 물의 흐름이 되게 빠릅니다. 이 빠른 이게 물살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어요. 이 공간은 쓰레기장인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쓰레기들이 얼로 더 큰 강으로 가버린 거지. 근데 지금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되게 관광, 그 다음에 도시의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한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공간이냐. 지금은 굴포천에서 제안할 때 이렇게 도로로 이용을 하는 공간이지만 일정 구간은, 일정 시기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차 없는 날을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장기적으로는 물길 복원, 사회적인 합의를 하기 위한 이런 논의들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고민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해서 지금은 다행히 이제 부평에는 캠프마켓이라고 하는 미군 기지가 반환되면서 거기에 덮여있는 물길 복원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도로 계획이 생기면서 도로하고 물길 복원을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일부 그냥 도로로 쫙 빼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하천을 복원하면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제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여져서, 물론 제안의 100%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롯데백화점이라고 나오는 공간부터 하류 쪽으로는 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 전까지 주변 지역의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이런 놀이터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뭐 나눔장터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어쨌든 하천 복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 이 과정을 그대로 다 거쳐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천 복원에 합의를 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뭐냐면 이런 공간들은, 물이 있는 공간들은 생명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오늘이 이 녹화한 날짜가 9월 9일입니다. 이 9월 9일 오늘 제가 오전에 바로 이 녀석 맹꽁이 때문에 회의도 하고 오후에 인터뷰도 생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맹꽁이가 하객천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지금 그 용현동에 인천 SK 스카이뷰라고 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 부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맹꽁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이 하천의 물길이 있는 공간 주변에는 그 물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이 살 수밖에 없다. 사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살기 위한 좋은 공간이 되면 이런 생명들이 더 많이 살 거고 더 안정하게 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맹꽁이가 사는 공간이 안정적인 서식지, 안전한 서식지, 지속 가능한 서식지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주를 하는 게 맹꽁이를 위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꽁이란 녀석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 2급의 보호종입니다. 이게 도시가 확장이 되고 또 뭐 시골에서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개체 수가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걸로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마 많은 분들 맹꽁이 얘기는 들었을 텐데 장마철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에서 산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에 주로 이제 많이 맹꽁 하는 소리 아주 시끄럽게 또 어떻게 들으면 오리 우는 소리 같아요. 꽥꽥 소리 납니다. 또 자세히 들으면 맹꽁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꽥꽥꽥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그렇지 않은 거지. 근데 미추홀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주요 서식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최근에 발견된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계양산, 굴포천변, 부영공원, 청라지구, 서창지구, 남동공단 여기에 추가로 하객천변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객천이 덮여서 물길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맹꽁이가 거기서 사는 거는 어렵다. 멸종위기 중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서식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왜? 이 주변 지역은 맹꽁이가 살기에 적합한 서식지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이제 미추홀에서도 이런 그 이웃 생명들, 양서류의 안정적인 서식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그거는 바로 뭐와? 맹꽁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진 몇 장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짝짓기 하고 있는 중이죠. 앞에 있는 녀석이 암놈, 뒤에 있는 녀석이 수컷이고, 지금 보면 이제 맹꽁이 알은, 그러니까 맹꽁이 그 성체, 다 큰 녀석을 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리는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맹꽁이 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 다음날 맹꽁이가 울었던 장소에 가서 물인데 가서 보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사진처럼 그 물방울 또는 이제 그 포도송이 알갱이를 쭉 따가지고 쟁반에 딱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구슬 같은 거 놓으면 한 층으로 쫙 퍼지죠. 보통 개구리는 포도송이처럼 이제 덩어리 형태로 알을 낳는데 맹꽁이는 한 알이 물에 떠 있는 한 층으로 떠 있는 것 같은 물 위에 딱 이렇게 수면에 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맹꽁이 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맹꽁이가 산란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 중에 금개구리라는 종이 있습니다. 인천에도 꽤 여러 곳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미추홀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 주변, 기본적으로 논이라고 하는데 꽤 넓은 습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갯벌 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인천에서 이 멸종위기 야생 동물인 이 금개구리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특징이 있는 녀석이고 그 외에도 두꺼비라든가 도롱뇽 같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또 산개구리라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개구리 종류가 문학산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뭔 얘기냐면 이 산개구리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객천변에 있는 맹꽁이가 친구처럼 지금은 만날 수 있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로 잘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이 생태축으로 하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천이 복원이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이냐면 사람에게도 도시의 온도를 낮추면서 기후위기에 도시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후위기에 취약종인 양서류들이 좀 더 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웃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결국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고 바로 이 양서류가 기후위기의 지표종입니다. 기후변화의 지표종입니다. 그러니까 양서류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공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하객천 변에 있는 그 맹꽁이가 잘 살고 있는지 문학산에 있는 산개구리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사인일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엔 우리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하객천과 승기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하천의 주변에 있는 이웃 생명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용현 갯골수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인천이라는 도시, 특히 미추홀이라는 도시는 인천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촉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바로 문학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산이 있고 그 문학산에서 발원한 걸로 추정되는 승기천과 하객천이 있다. 또 하객천 같은 경우는 일부 물길이 남아있다. 또 승기천은 하천에 대한 복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어떤 그림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는 또 어떤 그림이 20년 후에 100년 후에 미추홀의 아이들이 느낄 건지는 지금의 우리의 논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생존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